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분의 김정수 운용역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운용님이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도 많으실 테지만 오늘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로는 2550선에 또다시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박스권으로 지수는 제시해 주신 그 100단위의 지수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지 이 지수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가 오늘 이슈가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싸우는 거 그리고 또 급등락이 또 시장의 반응도 나오고 모건스탠리에서 빙산론을 얘기를 했는데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별로 안 움직이고 그래서 반도체도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악재가 나왔나 보면 딱히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에다가 또 전문가님이 해주고 싶으신 얘기까지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은데 빠르게 좀 하나씩 짚어주세요. 네, 핵심만 일단 짚어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저는 한번 숫자를 제시하고 나면 그게 뭐 계속 길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100포인트 단위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를 했었어요. 2350에서는 조선주하고 방산주하고 바이오 대장주. 저기서 이제 코스닥 세 마리였죠. ABL 바이오, 미가캠 바이오, 알테오젠이었고, 조선주는 그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죠? 그리고, 방산주 쪽에서는 하나에어로스,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이렇게 딱 세 종목을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2450또 100포인트 올라가서는 그 원전주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조선주나 내가 방산주 대장을 사지를 못했다면 원전주를 사면 된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 하지 말고 그래서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과는 뭐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450에서는 원전주하고 전력주하고 따라붙는 형국인데 원전주가 조금 더 모멘텀이 있어서 원전주가 좀 더 치고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고 2555를 가는 데 있어서는 누가 역할이 필요하냐면 수출주 3인방 가운데서 그 반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자금을 좀 키우는 이런 역할을 삼성전자랑 같이 좀 해줘서 소부장까지 얼마만큼 시장의 자금을 키워주느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2%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시장에 어떤 급락을 이끌지는 않았어요. SK 하이닉스도 올라오기는 올라왔어요. 그죠? 이게 종합주가지수 올라오는 기간 동안 16만 2,700원에서 18만 5천원까지 어쨌거나 올라오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화끈하지 못했던 거죠. 뭔가 판을 장악하면서 올라갔다라기보다 그죠? 뭔가 좀 올라왔는데 서운하게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이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건 사실상 횡보이기 때문에 조선주나 이제 방산주나 이런 주식들에 비해서 이제 수익률 격차가 크다 보니까 배터리도 한번 반등이 나왔었어요. 쌤 반등이 한 번씩 나왔었다.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46,800원에서 한 54,000원대까지 급등 흐름이 한번 나왔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반등이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낙폭이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별 볼 일 없었었죠. 이런 흐름들이 2350, 2450, 2550 100단위로 이제 끊어지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고 이게 거의 한 달 넘게 제시해드린 전략인데 실제로 한 달 지나니까 이 숫자들에서 딱딱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확률이 높은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는 이 지수와 관련된 이 숫자가 그죠? 제가 찾은 이 툴이 확률이 높은 거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툴로 제가 다시 한번 좀 잡아보니까 위쪽으로 튀면은 2630까지 열려요. 그러니까 100포인트로 단위로 이제 끊으면 안 돼요. 80포인트 단위로 끊어야 돼요. 2550 저기에서 조선주하고 방산주 있잖아요. 현재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이들 주식이 슈팅이 나오면서 바이오하고 반도체가 돈이 붙는 형식으로 가면 2630까지 열리는 거예요. 자, 다시. 조선주하고 방산주에 새로운 돈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주도주 집단의 자금들이 붙어야 돼요.
근데 이제 바이오나 원전주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잖아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근데 얘네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악재가 불구하고 매수가 붙어서 띄우는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 바이오제약 관련된 종목 수를 막 뿌리거나, 아니면 언택트라든지 뷰티 관련된 섹터들 쪽으로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못한 호재를 중국에서 내보내서 관세를 갑자기 면제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호재가 먼저 만약에 나와서 거래대금을 좀 키우는 형태가 나오면은 이제 2630까지 나오는 건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조선주하고 방산주를 죽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주도주들이 슈팅이 나온 것 가운데 새로운 자금들이 붙으면은 2630까지 100포인트가 아니라 80포인트가 아니라 좀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7조 내외 정도의 이 자금들 가지고서 이 판을 키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성이 강해야 됩니다. 내성. 그러니까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그 해외 증권사, 그죠? 이 반도체와 관련된 좀 디스카운트 얘기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하고 그 SK 하이닉스하고 이 관계가 지금 약간 거꾸로졌잖아요.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HBM 장비를 한미 반도체를 독점으로 쓰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좀 높더라도 하나비전거 좀 쓰려고 하더라. 요거 때문에 이제 급락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요거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얘가 수혜보고 얘가 그 손실 보고 이런 관점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화해를 해요. 왜냐면 둘 다 손해거든요. 한미 반도체보다 TC본도 장비를 잘 만드는 업체는 아무도 없고, 그 하나그룹에서 그거를 대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인 텀이 있을 거고, 그 최근 들어서 한미 반도체가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가 인하 요인으로 좀 만들려고 서로 이렇게 힘겨루게 하는 걸로 저는 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호재 악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이닉스와 관련된 노이즈 시장이 만들어냈네, 이렇게 접근하시라고요. 돈이 붙어야 되는 시점에 안 붙이네, 이렇게 접근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550에서 반대로 2630으로 가는 이 구도가 만들어지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주와 방산주의 슈팅에 바이오 또는 반도체에 자금이 붙어서 자금을 키워야 되는데, 요게 없이 그냥 반도체가 꼬꾸라지는 거지, 예를 들면. 또는 방산주나 조선주가 하나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가다가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아니면 하나에어로스나 뭐 LIG 넥슨 이렇게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런 주식들이 갑자기 뭐 유상증자 뉴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MR로 관련돼서 계약 해지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돌발 악재를 만약에 시장에 내보낸다. 그러면 우린 그걸 예상할 수 있죠. 방산하고 조선주가 얘네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얘네들을 죽인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때는 아래쪽은 100포인트를 빼야 돼요. 그러면 2450을 열어놓고 저 구간에서 또 다시 이렇게 방산하고 그 원전주라든지 이렇게 조선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뭐 한 50 정도는 이식을 해놓고, 이런 조건이 위로 올라갔었을 때, 아래로 떨어졌을 때 둘 다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대한 답변인데,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면, 바이오는 제 앵커님한테 그 얘기를 좀 묻고 싶은데, 혹시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안 가봐요. 그 카지노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네. 진짜 모범적으로 사셨군요. 네.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식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의 바이오는 어떤 생각을 바라보고 있냐면, 카지노나 도박장에 가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중독이 돼서 자산을 탕진하게 되려면, 그러면 카지노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돈을 못 벌어요, 카지노는. 중독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리수를 둬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무리하게 들고, 감정적으로 짜증내가지고 막 집 팔고 막, 그래야지 카지노는 돈을 벌죠. 주식시장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식시장은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많이 생겨야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수익이 나고 상관없이 매매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란 이 판에서 떠나면 증권사들은 돈을 못 벌어요. 자산운용회사나 이런 애들 돈을 못 번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시장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어때요? 포기하거나 나가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뭐 하냐면 대박과 쪽박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대박 나는 주식이 계속 나오면서 그럼 지금 시장에서 내가 대박을 노릴까? 하지만 정작 동시에 시장은 쪽박도 동시에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주식으로 예를 치면 ABL 바이오, ADC 관련된 업체들 신고가야 이거 한 방에 가는 거 봤지? 동시에 하한가를 보내버려요. 인상을 실태해버리면. 그리고 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비만 관련된 주식들 터지는 거 봤지? 동시에 그러면서 따라간다 싶으면 올릴 수 있게 급락시켜버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신고가 갔다가 임사 한번 딱 실패해버리면 이렇게 하한가에 가버려서 아예 그냥 돈 자체가 증발시켜버리게 한다고. 동시에 대박중이 계속 나오게 만들지. 그러니까 바이오는 여러분들 어떤 관점을 만들고 하는 거냐면 도박판 있잖아요. 이 도박판에 계속 꼬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대박이 아직 남아있고 쪽박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와서 빨리 너희들 해. 이거 손실을 봤을 거면 그거 좀 잘라가지고 여기서 대박 내야지. 상한가 가는 주식 내가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불리한 거예요. 불리합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대박도 나고 있고 쪽박도 나고 있고 이렇게 하면 그 게임에 참전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유리할 때 참전하는 거예요. 적어도 10개의 종목 가운데서 7개, 8개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그때가 어떻게 되겠어요? 패배자들이 시장을 다 떠나고 나서 나머지 고수들만 살아남았었을 때 그 사람들 돈을 버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이오 시장을 여러분들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지금은 대박과 쪽박을 동시에 내가지고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걔네들 목적이다. 시장 주체 목적이다. 그럼 우리는 뭐야? 물러서는 거예요. 안 넘어가. 너희들 게임은 안 넘어가. 여기서 돈 키워 안 키워? 그 전까지는 난 조선하고 방산 쪽 할 거야. 조선하고 방산주 죽으면 난 기다릴 거야. 2450. 만약에 바이오 쪽에서 진짜 뛰어들어가지고 대박을 내는 신호를 보인다라고 하면 10조 만들어 놔. 10조 만들어 놓고 아니면 삼바나 셀트리오나 유한장이나 뭐 에이스팜이나 이런 주식에서 뭔가 이슈를 터트리는 주식 나와가지고 거래대금, 종목 거래대금 3천 이상 나오는 주식을 눈앞에 보여줘. 그러면 그때 나는 할게. 그 전까진 나는 너희들 꼬임에 안 넘어갈 거야. 이 신호를 보여줘. 그러면 난 그때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공략을 하든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잡고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결과가 좋아요.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예, 너무 말끔하게 그 궁금증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